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인공지능 랠리를 둘러싸 낙관론과 경계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등락을 반복했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자 3대 지수는 이틀면서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에 지금 시장은 AI 랠리의 지속 가능성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어 최근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인공지능 낙관론이 확산된 이후 이제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알리바바가 AI 인프라 지출 확대로 엔비디아와의 협력 계획을 발표했지만 증시 반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기술주는 다소 과열된 상태로 낙관적으로 판단한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 아무도 AI를 쓰지 않고 세상이 끝날 것이란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명백히 밸류에이션의 고평가 문제가 있을 것이란 우려, 증시는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S&P 500 지수가 이달 들어 약 3% 가까이 상승을 했고 이는 지난 5년간 9월 평균 하락률 4.2%와 비교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의 내부 순환 구조 투자 우려로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 생각은 AI가 주도하는 강세장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지금 나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S&P 500 지수 대비 우위를 점한 것은 결국 펀더멘털이 더 좋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에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아직 AI 투자 사이클은 초기 단계에 있다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또 우리는 이번 주 예정된 경제 지표에도 주목을 해야 되며 내일 밤 발표될 8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PCE 물가 지수는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라 근원 PCE 물가는 지난달에 전월 대비 0.2% 상승해 7월 0.3%보다는 둔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금리 경로는 물가와 고용 지표의 좌우될 전망이라 저는 지금 물가 전망보다는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오늘 밤 발표되는 신규 고용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오늘 밤 발표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3천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페드는 이를 두고 고용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밤 나오는 지표로 노동시장의 과열 상황을 가늠할 수 있기에 만약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면 과열된 노동시장이 식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된다면 페드 역시 10월과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장의 주요 지표를 보시면 페드가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에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통상 올라 현재 월가의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는 30%에 불과해 지금 9월 말 시장 그러니까 계절적 변동성이 매우 큰 시기에 증시는 접어들고는 있지만 나스닥은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어 저의 생각은 이러한 시기만 지나게 된다면 다가오는 3분기 실적이 매우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이라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전혀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는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를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조심할 필요는 있어. 그러한 이유는 이번 주는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1년 52주 가운데 가장 성과가 나쁜 최악의 주간이라 또 월가에서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져 로시 하샤나에 팔고 용 키브르에 살아라는 증시 격언이 있어. 바로 지금이 로시 하샤나고 그리고 10월 2일은 용 키프르이기에 역사적으로 이 기간엔 주식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게 과거처럼 이러한 시기에 증시가 흔들리게 된다면 이러한 기간 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좋은 찬스가 될 것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날 4%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단번에 442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이날 테슬라가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미주오가 목표가를 상향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미주오는 테슬라의 목표가를 기존 375달러에서 무려 450달러로 상향했고 여기에 머스크의 1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과 1조 달러 규모의 신규 급여안이 주가를 급등하게 만들고 있다고 밝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금 새 급여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와 자율주행차 부분에 탄력을 받고 있기에 최근 이러한 모멘텀은 식지 않고 계속 주가는 상승을 하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에 저희 생각은 아직까지 테슬라가 22동 평균선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상승세가 꺾이지 않았기에 굳이 이러한 달리는 말에 차익 실현을 한다는 것은 이른감이 있다 말씀을 드리며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RSI는 76으로 아직까지 80까지는 올라오지 않았기에 그러니까 RSI가 80 정도 올라가면은 이제는 과매수 상태고
이러한 수치를 보면서 지금 주가가 좀 가열이 됐는지 아니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소폭 하락을 하면서 176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신고가 부근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사실 지금 오픈 AI의 공격전 투자로 일반 인공지능을 향한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고, 다른 클라우드 기업의 유사한 투자로 인해 엔비디아 칩 수요는 구조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어 저의 생각은 지금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충분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오픈 AI와의 10기가와트 규모 파트너십은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도 창출할 수 있어 이는 내년, 그러니까 2026년만 따져도 오픈 AI의 맞춤형 AI 칩 에이지 프로그램보다 약 3.5배나 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AI 붐의 수혜를 입어 향후 몇 년간 수천억 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이라 예상이 되며, 지금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고, 그것이 최근 오픈 AI와 인텔에 대한 투자의 배경이라 지금은 과거와 달리 번거로운 규제로 인해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 즉 M&A가 어려워졌고, 그렇게 된다면 투자자 환원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AI 생태계 투자의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죠. 이에 저의 생각은 엔비디아가 그동안 고점을 찍고 눌림목 기간이 조금은 길어졌기에 여기서 아무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이라 보진 않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우리는 엔비디아를 꾸준히 공부해 나가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 H밴 칩셋을 납품하는 마이크론은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2% 이상 하락을 했고, 실제 마이크론은 최근 RSI가 86까지 치솟으며 꽤나 과매수 상태에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냈기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와도 주가가 최근 많이 올랐다면 이러한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수요가 나타날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앞으로 AI 수요가 커지면서 8월 실적 가이던스를 대폭 상향 조정했고 4분기 매출도 107억 달러에서 112억 달러로 높였기에 이러한 말은 결국 2026년에도 AI 시장의 발전이 굉장히 크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4분기 매출은 지난해보다 46% 증가했고 클라우드 매출은 214%나 증가했기에 2026년 회계 연도도 그 어느 때보다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와 함께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다가오는 AI 시장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이러한 기업의 성장세를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인텔을 보시면 이날 6% 이상 주가는 상승을 했고, 이에 인텔이 이날 상승을 하게 된 주요 배경은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애플의 투자를 요청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의 생각에 인텔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아직까지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펀더멘탈 측면에서 항상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주에 우리의 소중한 돈을 대부분 투자를 하는 것은 지양한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또 팔란티어를 보시면 이날 1% 이상 하락해 179달러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22 노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여기에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팔란티어의 추가 상승 여력에 충분하다고 평가를 내놓고 있기에 목표 주가도 기존 180달러에서 215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저의 생각 역시 팔란티어는 미래 성장에 대한 여전히 높은 기대감과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기에 이러한 상승 패턴이 쭉 이어질 것이라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최근 주가 역시 22이동평균선 상단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에 지금 팔란티어를 굳이 차익 실현을 해서 다시 10월 초 주가가 떨어졌을 것을 예상을 하고 이러한 주식을 산다는 것은 정말 예측 불가한 사항이고, 그리고 만약 주가가 또 52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또 이러한 기간대에 또 더 떨어질까봐 주식을 매수를 못할 수도 있어 그냥 이러한 주식은 좀 떨어졌을 때 꾸준히 모아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좋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게 속이 편하실 거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로빈후드는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달성했고, 사실 로빈후드가 이번 주 S&P 500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에 주가는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파이퍼 샌들러는 로빈후드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120달러에서 140달러로 상향 조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또 로빈후드는 예측 시장 가운데 스포츠 베팅만으로도 지금 약 2억 달러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시장 성장에 따른 수수료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크고, 로빈후드와 협력 중인 거래소 칼신은 NFL과 대학 스포츠 관련 시장이 커지면서 9월 베팅 거래량이 신기록으로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기에 양사의 계약상으로 보면 50대 50 수익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로빈후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급격한 성장세를 이뤄질 것이라 보고 있기에 여기에 또 지금 금리가 내려가니 이러한 은행주 그리고 기술주와 맞물려 있는 로빈후드가 좋은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